접신소녀와 계룡산도사, 무속의 세계에 관하여 제10편 젊은 스님의 분노. 5월의 어느 후 연꽃구 땅은 평온했다. 할머니는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고 은정은 상담실에서 내일 워크숍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대문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여기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날카롭고 분노에 찬 목소리였다. 은정이 나가보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스님이 서 있었다. 승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다. 안녕하세요. 은정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긴 무슨. 여기 창문에 붙어 있는 저게 뭡니까? 스님이 상담실 창문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작은 만자 표시가 붙어 있었다. 할머니가 오래전에 붙여놓은 것이었다. 아, 그거요? 할머니가 예전에 뭡니까? 당신들이 무당이면서 왜 불교 표시를 써요? 스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사입이 불교 행세를 하려는 겁니까? 사람들을 속이려고? 은정은 당황했다. 그런 생각으로 붙인 것이 아니었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불교를 사칭한 적이. 오해라고요? 그럼 신당 안에 관세음보살상은 뭡니까? 스님이 신당 쪽을 가리켰다. 그건 무당이 부처님을 모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명백한 불교 모독이에요. 스님은 허락도 구하지 않고 신당으로 들어갔다. 저기요, 함부로 들어가시면. 함부로라니요? 부처님을 구해내는 건데. 스님이 관세음보살상을 들어 올렸다. 30cm 정도 되는 작은 불상이었다. 이분이 이런 곳에 계실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마루로 나와서 관세음보살상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스님, 진정하세요. 은정이 말했지만 스님은 더욱 흥분했다. 진정하라고요? 부처님이 잡신이 득식을 때는 무당의 굿당에 갇혀 계시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그 순간 은정의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나. 이런 무례한. 은정의 마음속에서 화가 끓어올랐다. 하지만 그 순간 청어노인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화를 내면 지는 것이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해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장 선생의 말도 진정한 힘은 부드러움에서 나온다. 은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화를 가라앉혔다. 스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요? 왜 그걸 묻죠? 제대로 대화하려면 서로 알아야죠. 저는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스님이 잠시 당황했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중하게 나오니까. 저는 정법입니다. 정법 스님, 어디서 오셨어요? 산 너머의 철룡사에서 왔습니다. 아, 철룡사요. 거기서 공부하고 계신가요? 본사가 철룡사이고 현재는 승가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아직 젊은 수행자구나. 그럼 얼마나 공부하셨어요? 3년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차는 됐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법 스님이 관세음보살상을 가리켰다. 이분을 왜 여기 모셔놓았냐는 겁니다. 할머니께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은정이 할머니를 불렀다. 할머니 박봉녀가 텃밭에서 돌아왔다. 어머, 스님이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오셨다니요? 저는 따지러 온 겁니다. 정법 스님이 다시 흥분했다. 할머니, 왜 관세음보살을 여기 모셔놓으셨어요? 관세음보살이요? 할머니가 마루에 놓인 불상을 보았다. 아, 그분이요? 누가 가져다 주셨는데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어요. 정성스럽게 모신다고요? 무당의 굿당에서? 왜 안 되나요? 할머니의 질문에 정법 스님이 답답해했다.
안 된다니요? 관세음보살은 불교의 보살님이에요. 그럼 불교에서만 모셔야 하나요? 할머니가 순진하게 물었다. 당연하죠. 무당이 부처님을 모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을 구제하시는 분 아닌가요? 그렇지만 그럼 저희도 중생 아닌가요? 할머니의 말에 정법 스님이 말문이 막혔다. 은정은 할머니의 지혜에 감탄했다. 화내지 않고 오히려 질문으로 상대방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 그건 그렇지만 형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형식이요? 부처님을 모시려면 제대로 된 절에서 제대로 된 의식으로 모셔야죠. 정법 스님. 은정이 조용히 말했다. 스님은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분이라고 배우셨나요? 자비의 보살님이죠. 중생의 고통을 듣고 구제해 주시는. 그럼 여기 오시는 분들은 구제받을 가치가 없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도 고통받는 중생들이에요. 이혼으로 힘들어하는 분, 자식 잃고 슬퍼하는 분, 사업 실패로 절망하는 분들. 은정의 말에 정법 스님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분들이 관세음보살님께 도움을 청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만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정법 스님이 한참 생각했다. 문제는 당신들이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요? 부처님의 가르침, 교리, 수행법. 그런 것들 말이에요.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희는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하지만 스님,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은 뭔가요? 그야 고진멸도, 사성제, 팔정도. 아니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 말이에요. 은정이 부드럽게 말했다.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아닌가요? 정법 스님이 말이 없었다. 은정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희가 하는 일도 그거예요.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하지만 방법이 다르잖아요. 방법이 다르면 안 되나요? 은정이 물었다.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을 설하신 이유가 뭐라고 배우셨어요? 그건 중생의 근기가 다르니까. 맞아요. 사람마다 필요한 치유 방법이 다른 거죠. 정법 스님의 얼굴에 혼란이 스쳤다. 어떤 사람은 절에서 참선하고 경전 공부하는 게 맞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상담받는 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스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스님은 왜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은정의 질문에 정법 스님이 당황했다. 화라니요? 저는 부처님을 지키려고. 부처님을 지킨다는 마음에서 화를 내신 거군요. 그럼 당연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화내지 말라고 가르치시지 않았나요? 정법 스님의 얼굴이 빨개졌다. 정곡을 찔린 것이었다. 그건 스님 앉으세요. 진짜 대화해봐요. 은정이 마루에 앉으며 말했다. 정법 스님이 망설이다가 앉았다. 스님은 정말 부처님을 사랑하시는군요. 당연히 사랑하죠. 제 스승이시고 구원자시니까. 그런데 사랑한다는 마음에서 화를 내신 거예요. 그건 진짜 사랑이라면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은정이 관세음보살상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희가 이분을 모시는 마음도 이해하려고 하시고. 정법 스님이 관세음보살상을 보았다.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보살님의 모습이었다. 저희는 이분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 그건 잘못이 아니지만 그럼 뭐가 문제예요? 정법 스님이 한참 고민했다. 사실은 제가 너무 경직되어 있었나 봐요.
어떡해요? 승가대학에서 교리만 배우다 보니 형식에 너무 매여 있었나 봐요. 은정이 놀랐다. 스스로 인정하다니.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건 좋은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정작 부처님의 마음은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법 스님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자비심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은정이 감동했다. 화를 내던 스님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었다. 스님, 차 한 잔 드실래요? 네, 좋아요. 은정이 차를 끓여왔다. 할머니도 함께 앉았다. 정법 스님, 사실 저희도 많이 배우고 싶어요. 뭐요? 불교 교리요. 저희는 체험으로만 알고 있어서 이론적 배경이 부족해요. 정말요? 네, 만약 스님이 괜찮으시다면 가끔 오셔서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정법 스님이 깜짝 놀랐다. 자신을 꾸짖으러 온 사람을 오히려 스승으로 모시겠다니. 제가요? 하지만 저는 아직 배우는 입장인데. 그래서 더 좋아요. 함께 배워가면 되잖아요. 은정의 제안에 정법 스님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은 어떻게 하죠? 정법 스님이 마루에 놓인 불상을 보며 물었다. 스님이 정성스럽게 다시 모셔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요? 네, 스님이 모시면 더 좋잖아요. 제대로 된 의식으로. 정법 스님이 감동받았다. 자신이 화내며 함부로 옮긴 불상을 오히려 정중하게 모셔달라고 하다니. 알겠습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모셔드릴게요. 정법 스님이 관세음보살상을 들어 올렸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신당에 들어가서 원래 자리에 모시며 작은 목소리로 염불했다. 나무 관세음보살. 차를 마시며 세 사람은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은정씨, 저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 너무 무례했어요. 괜찮아요. 스님도 부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신 거니까. 하지만 그게 진짜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법 스님이 반성했다. 진짜 사랑이라면 이해하려고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러실 거잖아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스님, 승가대학에서는 뭘 배우세요? 교리, 선불교, 계율, 포교학. 여러 가지요. 포교학이요? 사람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실습하시는 건 어때요? 은정이 제안했다. 여기서요? 네,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도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과 대화해 보시면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은데. 정법 스님이 흥미로워했다. 그런데 제가 와도 될까요? 이건 무당굿당인데. 무당굿당이면 어때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오는 곳인데. 맞아요. 부처님께서도 고통받는 중생들을 찾아가셨잖아요. 할머니가 덧붙였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도 될까요? 좋아요. 환영해요. 그날 이후 정법 스님은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씩 연꽃굿당을 찾아왔다. 처음에는 관세음보살님께 예불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은정과 함께 상담도 했다. 불교적 관점에서 조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정법 스님이, 다른 방식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은정이 상담했다. 신기해요. 같은 고민인데도 불교식으로 접근하니까 또 다른 답이 나오네요. 은정이 감탄했다. 저도 놀라워요. 은정 씨 방식을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하는지 알겠어요. 정법 스님도 많은 것을 배웠다. 어느 날 장 선생이 연꽃굿당을 찾았다가 정법 스님과 만났다. 오 스님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철학 공부하시는 분이시죠?
네, 인도 철학을 공부했어요. 그럼 불교 철학도 아시겠네요. 조금은 알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며 은정은 흐뭇했다. 장 선생님, 정법 스님과 함께 공부 모임 같은 것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좋아요. 이론과 실천을 함께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후 청어 노인을 만난 은정은 오늘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잘했다. 화내지 않고 오히려 품어준 것이.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당연하다. 하지만 그 화를 다스린 것이 지혜다. 청어 노인이 인절미를 건네며 말했다. 그리고 적을 동지로 만든 것도 훌륭했다. 적이었나요? 처음에는 그랬지. 하지만 이제는 함께 공부하는 동반자가 되었지. 네, 정법 스님 덕분에 불교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화이부동이다. 화이부동이요? 화합하되 같아지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서로 다르지만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지. 은정이 깊이 공감했다. 각자의 길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다는 거군요. 그렇다. 모두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이니까. 그날 밤 은정은 신당에서 관세음보살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다. 정법 스님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화를 참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